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 1년 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100명에게 물어봤더니 1년 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아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58%가 지금보다 1년 뒤 부동산 시장 나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고요. 36%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장밋빛 전망만 많아도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고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암묵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래도 위기 속에 기회는 있죠. 저희가 함께 그 기회 잡아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질적인 고민 해결과 함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살펴보면서 팁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 사연 보내주셔도 되죠. 서울전화 02-545-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할게요.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송성문 대표와 함께 알면 힘이 되는 부동산 팁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소형 아파트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대형 아파트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 팔리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분양 시장의 분위기마저 바꿔놓은 소형 주택의 인기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봄에도 변함없이 소형 주택,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뜨거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또는 이 부동산 투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이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 소형 시장이, 그러니까 소형 평형이 대형 평형에 비해서 평당가가 굉장히 높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고, 또 이런 거에 발맞춰 가지고 건설사 공급자 입장에서도 소형을 계속해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자체를 통계로 한번 보고, 또 이런 원인들이 또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보자면, 일단 주택 시장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대한 조사를 한번 조사 자료를 보면은, 일단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0평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한 5, 6년 사이에 한 26%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서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대에서 30평대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17% 상승했고, 전용 8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이런 평형들은 실질적으로 한 2%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형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고, 소형에 대한 인기가 높다 보니 소형 평형이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자료로 좀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런 거에 발맞춰서 공급량도 2010년도에 비해서 5, 6년 전에 비해서 무려 한 40% 이상 공급량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도 그만큼의 비율로 해서 또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지요. 또 두 번째 자료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17년 2월 주택 매매 거래량 조사입니다. 국토부 조사죠. 통계청 자료인데, 결국은 올 2월 달에 거래량이 작년 2016년 2월 달 거래량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5.8%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 13,314건으로 지금 12%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형 아파트 시장,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보다도 실질적으로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많이 증가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소형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증가세가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보다 굉장히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자료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소형 주택의 이 강세 이렇게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원인을 한번 보죠.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1, 2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인율이 지금 떨어지고 출산율이 굉장히 지금 낮고 또 반에서 노인층 고령화되는 추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1, 2인 가구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통계청 자료를 좀 활용해 보면 전체 가구 수의 한 2, 3% 정도가 지금 1, 2인 가구로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더 많은 퍼센트로 1, 2인 가구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1, 2인 가구 증가가 결국 큰 집 수요보다는 소형을 선호하는 어떤 주 수요층들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계속해서 소형에 대한 인기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고 또 도심 주거권에 대해서 중심권 이런 데에 대해 주거 하향 현상이 좀 나타나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직주 근접 현상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업무시설 있는 쪽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심 지역에 주거지가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평형대를 낮추거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또 소형 다세대 주택으로 옮겨가는 주거 하향 현상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겠고 사회적인 분위기고요. 어쨌든 이 저성장 시대를 지금 맞이해서 실속 실용화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성장이 지금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비해서 수익이 적어지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 결국은 주택 시장도 실속화, 실용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이 좀 적고 황금성이 높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소형 수요가 많다 보니 결국은 황금성 자체가 다른 평에 비해서 빨리빨리 회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매수할 때 중대형 평보다는 아무래도 매수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소형에 대한 인기가 좀 계속 지속되고 또한 특화 설계 결국 실용 공간의 좀 극대화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이 같은 과거의 20평형대라고 해도 안목지수 적용이라든가 베란다 확장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소형이라도 어떤 중형의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거주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반적인 설계 면에서 특화돼서 이런 수요층들이 더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신축 다세대가 결국은 아파트 대체 어떤 주택으로 정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다세대 주택, 도심권에 공급하고 있는 아니면 중심권에 공급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그냥 단순히 과거의 빌라나 연립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지금 정착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소형, 아주 초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주차장 어떤 시설이라든가 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면서 어떤 준 아파트다. 아주 소형 아파트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신축 다세대 주택이 어떤 소형 주택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흐름 자체는 이 어떤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가구원 수가 감소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당분간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형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소형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 입지 여건이 좋고 뭐 역세권이라든가 어떤 중심 지역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아니면 소형 주택들은 지금보다 약간의 상승 여건들은 조금씩 갖추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될 것은 일단 도심권과 시 외곽과의 어떤 그 양극화 문제 제가 많이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 앞으로 시장 자체가 이 양극화 현상이 또 고조됨으로써 결국은 같은 서울 내에서도 중심권과 외곽과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형 주택, 소형 다세대 주택 이런 쪽으로는 중심권으로 좀 접근하는 이런 어떤 방법으로 좀 유의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소형 주택의 강세 원인과 또 앞으로의 전망도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보고요. 그에 따른 전략 더 꼼꼼하게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체크해보시죠.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시장 트렌드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4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6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 직접 전화 연결 통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오늘 고민이세요? 예, 그 광진구 자양동에요. 네. 그 하나 꿈의 손님이라는 아파트 있는데요. 네. 30평대 매수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게 어떨지 해서요. 네, 저도 강변북로 타고 지나가면서 이 아파트 많이 봤는데 실거주 겸 투자 목적 어떤지 네.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여기 지금 실거주 목적이 좀 크세요? 아니면 좀 투자 목적이 크세요? 거주가 더 실거주가 더 크세요? 네. 예, 실거주 목적이라면 일단은 뭐 저는 그 여건하고 맞는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아직까지 이렇게 그 한강변에 위치하면서 그렇게 가격이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데거든요. 물론 그만한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절대 입지에 있는 가격대로도 조금 적당한 선에 있는 이런 곳이라면은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결론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뭐 상승할 만한 여건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비중이 크다니까 그 매수하는데 좀 찬성 의견 먼저 드릴게요. 일단 이유를 좀 보자면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입지가 워낙 좋아요. 지금 한강변 뭐 조망을 갖고 있고 또 영동대교를 통해서 건너편으로 또 강남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또 아래쪽은 뭐 아시다시피 청담동이라는 강남권에서도 시세가 상당히 높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강북 쪽에 위치해서 지금 자양동에 위치하고 또 입지 자체가 또 주변의 어떤 인프라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곳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쪽 근처에 살고 계시나요? 예, 가까운데. 가까운 데 사세요. 이 지금 단지가 좀 작잖아요. 하나 꿈의 그림이. 네, 네. 예, 근데 네, 이 주변이 뭐냐면 제가 지도를 크게 본 건데 그 전부 다 단독 다세대 이런 어떤 그런 주택 지역이에요. 그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이렇게 어떤 단지들이 형성돼 있는 곳이 아니고 아파트만 나홀로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이런 아래쪽에 한강 우성도 그렇고 현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결국은 이런 어떤 주택가에 아파트가 나홀로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강점이 되진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활 환경이라든가 모든 생활 편익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핸디캡으로 지금 뭐 입지 여건은 한강변에 입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 여기 지금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네. 6억에서 6억 5천 사이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한 6억 한 초중반대 가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 가격이라면 실질적으로 한강변 30평대 아파트 물론 뭐 연차는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변 어떤 생활 인프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두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를 그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은 실거주하는 데는 지금 뭐 이마만큼의 어떤 입지를 가진 데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뭐 한 7, 8분 정도 거리로 좀 보이는데 이 정도 거리라면 뭐 충분히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실거주하는 데는 비용 대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가격이 오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이 주변이 어떤 가치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또 이런 주변이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큰 변화가 생길 이유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가격 상승폭은 주변의 어떤 가격에 따라서 어떤 그 건대 쪽이라든가 저 구이동, 자양동, 저 위쪽 이런 쪽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 목적은 조금만 접어두시고 실거주 목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뭐 급격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제 거주하는 쪽에 목적을 두신다면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는데요. 좀 주변 지역 잘 더 살펴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 오늘 고민이세요? 예, 저 상동 거주 중인데요. 네. 고덕동 그 강동구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어떤가 좀 궁금해서요. 지금 창동에 살고 계세요? 네. 그럼 전세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네, 자가로 살고? 네. 전세로. 근데 지금 네. 고덕동 쪽으로 네. 레미안 힐스테이트 몇 평형 고려하고 계세요? 30평대요. 30평대요. 뭐 네. 어떻게 실제 거주하는 것에 더 목적을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도 좀 예, 생각하시는 건가요? 실거주가 우선 목적인데요. 나중에도 좀 가치가 오를지 좋죠, 그러면.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은 이거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전화 주신 분들이 많네요. 요즘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부분에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도 지금 이제 주거 기능, 순주거 기능에 지금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은 곳이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급등하거나 이런 여건들을 기대하면 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예. 일단은 그 지금 고덕 시형 우리가 고레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뭐 굉장히 유명한 단지고 지금 뭐 입주 중이잖아요, 여기.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를 근데 지금 매수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예, 한 7억 초반대로 알고 있어요. 7억 뭐 단지가 워낙 커가지고 여기가 뭐 네. 역가우 좀 가까운 거리는 좀 가격이 비싸고 뭐 동별로 네. 차이는 있는데 7억 한 뭐 초중반대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예, 그 네. 정도 시세가 맞는데 결론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는 지금 매수한다 그러면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예, 지금 실거주 목적이 크시다고 하는데 실거주 목적이 그 크시더라도 차익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큰 차익은 아니고요. 제가 이 동네 그 고덕 지역에 지금 신규로 공급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레미안 힐스테이트도 있고 2단지, 3단지 뭐 아래쪽으로 지금 뭐 앞으로 향후에 한 만 세대 이상 지금 공급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공급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어쨌든 이쪽 지역 자체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주거 환경이 좋다라는 거예요. 학군도 좋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추고 또 고덕역으로 해서는 또 9호선이 또 연장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예, 아래쪽은 뭐 시간은 좀 남아 있지만 이런 어떤 교통의 호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갈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망하면 한 8억대 정도 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반증되는 얘기는 뭐냐면 인근에 지금 뭐 고덕 2단지, 3단지 분양을 하고 분양가 자체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될 지금 주공 단지들이 이 고분양가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금 조금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뭐 2천만 원, 2천 300만 원대 신규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원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입지 여건이 좋은 데는 그 보존되는 어떤 특성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지역에 지금 기본 원가가 7억대 초반 중반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 8억대 정도 시세가 되는 거는 이쪽 지역에 지금 정리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한다 그러면 뭐 지금 이 정도 시세라면은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는 실거주 지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밍은 약간 좀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왜냐하면 이런 대단지가 입주할 때는 초기 단계가 좋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입주가 이제 거의 뭐 한 7, 80% 된 것 같은데 이쪽에. 그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도 뭐 늦은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입주가 막 시작되는 물량이 나오는 분위기에는 뭐 지금 그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수하는데 실거주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럼 창동보다는 거기가 괜찮은가요? 창동 지역은 뭐 창동 지역 나름대로 또 특색이 있어요. 창동은 뭐 창동 무슨 아파트세요?
동화청솔 아파트. 아, 동화청솔이요. 창동 지역이 지금 뭐 좀 핫하잖아요. 창동하고 상계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개발 계획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고. 그런데 그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는 좀 성격이 좀 틀려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창동 지역의 어떤 그 흐름을 기대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중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개발, 주변 개발 호재가 좋은 지역이긴 한데. 근데 여기 고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하면서 은근히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 정도 가격까지는. 그러니까 그 조금 안정성 면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잘 좀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뭐 네. 이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봤고요.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쪽 오늘 고민이세요? 아, 제가 지금 서울 구로동에 네, 33평 주공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 김포 오스타파라고 44평인데 네. 이거 매도 시기가 좀 궁금해요. 지금 두 군데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매입해서? 네네. 아, 그럼 네. 구로동에 있는 주공은 몇 차세요? 아, 1차예요. 1차. 여기는 네. 33평, 김포에 네. 있는 오스타파라고는 44평. 네, 네. 지금 두 개 다 팔고 싶으신 거예요? 아, 네. 매도 시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시기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어디 거주하세요? 두 군데 중에서. 아, 지금은 구로동 김포에 있어요. 아, 두 집, 김포 지금 오스타파라고는 거기 거주하시고 구로동은 지금 뭐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은 월세를 주고 있어요. 아, 월세로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주공은 한 30년 정도 되고요. 30년이요? 네. 꽤 오래되셨네요. 예. 네. 그렇고 지금 오스타파라고는 김포 거기는 걸포동이죠? 네네, 그렇거든요. 예. 한 6년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둘 중에 뭐 어느 거 한 군데는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 이것도 매도할 수 있으면 하고 다른 데로 좀 옮길까 하고요. 아, 그 여건들은 어때 이제 유동적인데 어쨌든 두 아파트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구로동 먼저 가보죠. 이 구로 주공 그 뭐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지도를 보는 건데요. 지금 구로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에요. 여기가 뭐 구로 여기 단지들이 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오른쪽은 지금 구로 철도기지고 또 오른쪽 왼쪽은 안양천이 있고 그래서 아래쪽은 또 공단이고 이러다 보니 이 단지가 뭐 조금 이렇게 섬 같은 분위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좀 고립지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 아파트 이쪽 지역계 공통된 아파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건 사업이죠. 여기 구로 차량기지 이전인데 지금 이전은 네. 예, 그 알고 계시나요? 네네. 예. 그 뭐 작년에 지금 뭐 그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 조건부 통과가 됐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아무튼 좋은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전되는 걸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주공 아파트가 지금 연차가 좀 이제 재건축을 생각해야 될 때잖아요. 네네. 예. 요 두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이 구로 주공 아파트 지금 시세는 알고 계세요? 한 4억 5천 정도 나가더라고요. 4억 한 중반대죠. 예, 그럼 이 건너편 쪽으로 가서 보면은 아래쪽으로 광명 쪽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지금 가격은 좀 싼 거거든요. 그죠? 네, 이제 네. 그런 어떤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연차가 오래되고 또 한 가지는 옆에 차량 기지가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주거 환경이 좀 안 좋은 여건이었는데 요 두 가지가 다 이제는 앞으로 뭐 단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결이 되잖아요. 지금 이 구로주공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이 어떤 이제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구로주공이 중층 단지인데도 비해서 여기가 지금 대지 지분이 좀 커요. 네, 알고 맞아요. 계시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뭐 지역의 주변의 어떤 시세를 고려해서 일반 분양을 해야 되고 사업성을 따지게 되겠지만 아무튼 지분이 중층 단지에 비해서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성도 좀 기대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수건 사업들이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보유를 30년 갖고 계셨다면서요? 네네. 조금 더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갖고 가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근데 바로 그렇게 급진적으로 오르지는 않아요. 네. 지금 뭐 바로 반영될 호재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는 보유하시라 이런 의견 드리겠고요. 아까 지금 그 김포 그 오스타파라곤이죠. 네. 여기는 지금 그 평수가 좀 커요.
지금. 네네. 예, 그래서 여기 몇 년 계시다고 거주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크게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김포 좋죠. 지금 오스타 파라곤 앞으로는 지금 전철이 생겨요. 그죠? 네, 내년 네 개통이죠. 예, 공양철도가 이제 바로 단지 앞으로 또 생기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요 시점에서 나오세요. 내년 개통 시점에서. 지금 평당가 지금 한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가죠, 여기. 지금 40평. 아마 그 정도 갈 거예요. 그 정도 가죠. 결국 뭐냐면 김포 한강 신도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 5만 가구가 지금 새로 들어서고 또 이런 어떤 아래쪽으로도 검단도 있고 이쪽 지역에 공급량이 지금 수요 대비 많은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그 호재를 안고 이제는 중대형이기 때문에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상승할 거거든요. 내년에 그 개통 시점에 그 시점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세우세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상담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무료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죠. 송성문 대표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시장 트렌드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4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6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담 전화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갑진 부동산연구소의 박진주 팀장, 서진 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세 군데 발빠르게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박진주 팀장님, 오늘 어디로 가나요? 네, 강남에 적은 금액으로 소액 투자를 해보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강남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면서 끊임없는 개발 호재와 많은 임차 수요로 인해서 차익과 수익을 동시에 누려보실 수 있는 안정성이 검증된 연금형 부동산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네. 잠시 후에 논현동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성대웅 이사님 오늘 어디로 가죠?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정말로 사람 살기 좋은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지역입니다.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인 만큼 매년 유입되는 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명문 학교들까지 입지해 있어서 학부모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주시하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개발 지역들을 중심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큰 집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과거에는 배드타운 이미지가 짙었던 송파구 방이동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업무 밀집 중심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면서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도 말이 된다면 본 물건지 2, 3분 거리 바로 앞쪽에 황금 노선인 9호선 노선이 개통됨으로써 큰 집가 상승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송파구 방이동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군데 역시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볼 곳은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0월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먼저 서초구 서초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부터 분석해 봐야겠죠. 서초동의 매력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상 서초동이지만 본 물건지에서 바로 옆쪽에는 서초구 방배동이 입지해 있습니다. 서초동과 방배동 두 지역의 장점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2호선 방배역을 도보 7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버스 노선들까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망 잘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물건지 바로 아래쪽에는 남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로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우측으로 보시면은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반포대로, 올림픽대로, 동작대로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습니다. 자가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 서초구 총 인구수 44만 명 중에서 서초구와 방배동 두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26만 명입니다. 50% 이상이 되는 인구수가 본 두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한 인구, 즉 생산과 경제와 소비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65% 이상의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고퀄리티의 직장 임차 수요가 본 지역으로 입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 다양한 고급 빌라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본 물건지 바로 위쪽에는 서초 법초타운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서초 법초타운, 이 고퀄리티의 이 법조계 인사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 인사들이 제일 선호하는 고급 빌라 단지들이 역세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 물건 역세권에서 7, 8분 떨어진 지역의 고급 빌라 단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문 학군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본 물건지 주변에 입주했습니다. 이 초중 고등학교에서 도보로 입교가 가능한 곳에 많은 주택 단지가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본 물건지 주변으로 인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녹지 공간들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우면성과 몽마르트 공원, 서리프 공원 등을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예술의 전당과 국립공원 등 문화시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 바로 옆쪽에 방배동이 입주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배동 현재 지금 많은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의 입주 수요들까지도 골고루 받아볼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 분석해봤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의 미래가치 파악해봐야죠.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서초구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인 만큼 롯데 칠성부지의 개발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옆쪽에 붙어있는 삼성타운 대지의 2배가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남의 마지막 금사랑이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롯데 칠성 부지가 개발하게 된다면 47층 규모 2개 동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상업시설, 업무시설, 호텔 공연 시설 이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적으로 이러한 개발을 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이 50만입니다. 계속해서 본 물건지 주변으로 고퀄리티의 임차 수요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장제터널의 개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간의 방배동과 서초, 멀게는 강남권까지 막고 있었던 이 서리풀공원이 2019년도 초가 되면 개통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서리풀공원을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편리하게 서초권, 강남권, 멀게는 삼성권까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사 부지가 이전을 함으로써 그 위로는 주거 환경으로서의 개발이 아니라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문화적인 복합 문화 클러스터로서의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술화 전당에서 세비섬 전 구간, 반포대로 전 구간을 2020년까지 아트밸리 가로수길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길만 조성되는 게 아니라 이것에 어울릴 수 있는 주변에 상권이 조성됩니다.
주변에 좋은 상권이 형성이 된다면은 유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유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전월세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당연히 집가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서초 우면도 R&D 센터의 개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과 LG, KT 등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입주합니다. 이름으로써 직접적으로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준공 예정돼 있는데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본 매물은 2017년도 10월 준공 예정인 선분양 매물입니다. 강남에 어울릴 수 있는 만한 고급 자재로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층엔 피로투 주차장과 함께 5층 중에 4층 매물입니다. 내부 고급 풀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는 전문 업체에서 맡을 예정이므로 지방에 계셨던 분들, 그간에 사후 관리 힘들었고 전월세 맞추기 힘들었던 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예, 본 매물 매매가 3억 500만 원입니다. 네. 전세 2억 8천, 활용 시에는 2,500만 원이라는 강남에서 2,500만 원의 소액 투자로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10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7,500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500만 원 깎아주세요 하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안전한 투자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체크해 볼까요? 네, 본 매물 선분양 매물입니다. 선분양인 매물인 만큼 임장활동 철저히 하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본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정말로 역세권 매물인지 바로 앞쪽에 명문 학군이 자리 잡고 있는지 철저하게 임장활동 하신 후에 투자하시는 습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성대호 이사와 함께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왔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박진주 팀장과 함께 강남구 그 안에서도 논현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박진주 팀장과 함께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논현동의 입지적인 여건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네, 본 건물은요. 9호선의 급행열차 정차역인 신논현역까지 도보 3분이면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2호선인 강남역, 7호선인 논현역, 그리고 3호선인 신사역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의 지하철 노선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80여 개의 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논현 중앙버스 정류장까지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상의 대중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물건지 바로 좌측에는 하루에 100만 명이 이용한다는 강남대로가, 그리고 바로 아래편에는 강남 역삼과 삼성을 연결해주는 봉은사로가 위치해 있음으로써 주요 도로가 입지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울 교통의 최고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서울의 최고 중심 상권인 강남역의 상권을 다 이용을 해보시면서 동시에 논현동의 특색 상권인 24시간도 부족한 그 먹자골목 라인과 그리고 강남권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재래시장인 영동 재래시장까지 모두 도보로 가까이에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 어느 지역보다도 편리한 생활권을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논현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스포츠 센터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 또한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근에는 차병원이라든지 성모병원 등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 지역을 좀 크게 보자고 하면 바로 오른편에는 명품거리가 있는 청담동이, 좌측으로는 고속터미널이 있는 반포동이, 그리고 위쪽으로는 가로수길이 있는 신사동이, 바로 아래편으로는 서울의 중심 강남역이 위치해 있는 그야말로 강남 중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면서 강남 중심 업무 지구의 배후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층 풍부하고 많은 위치여서 황금성과 수익성, 게다가 희소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지적인 여건 분석해봤고요. 이번에는 개발호재도 보도록 할게요. 기대되는 개발호재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부분 주목해볼까요? 네, 강남이다 보니 개발 호재들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는 역시 내 집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호재인 9호선의 연장과 신분당선의 연장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9호선의 연장의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에서부터 강동구, 둔촌동까지 이르는 3.2km의 구간에 8개 정거장이 신설이 되는 것으로서 지하철 9호선은 한강을 따라서 서울을 동과 서로 연결을 해주는 황금 노선인 만큼 강남권의 진입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해주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 바가 있고요. 또 신분당선의 경우에는 현재는 광교 신도시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운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신논현역과 논현역, 신사역을 거쳐서 용산역까지 연결을 해줌으로써 용산에서 강남까지는 앞으로 15분이면 이용을 하게 되실 뿐만이 아니라 현재 단일 역세권이었던 신논현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집가 상승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호재로는 본 물건지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 차병원 사거리에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이 지역들 건물들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료 관광객들이 유치가 됨으로써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되고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이 되고 상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월세 임대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상승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강남 최대 개발지죠. 삼성동 한전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곳에는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신사옥인 105층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면서 국제적 규모의 전시 컨벤션, 호텔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복합 마이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6개 철도 노선의 복합 환승센터인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도 맞물려서 삼성에서부터 잠실권역을 연결해주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조성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공사 사업비만 해도 2조 6천억 원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완공 시에는 경제 파급 효과가 266조 원으로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고용 창출 효과가 122만 명이 될 거라 하니 그만큼 강력한 개발 호재로서 인근 주변 지역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 6.4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교통 체증의 완화를 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위에는 지상 공간의 넓은 공원과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큰 변화 많이 예견이 되어지고 네. 그 많은 호재들로 인해서 바로 누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한 수익률 상승, 집가 상승 누려보실 수 있겠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물 보자면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올해 1월에 지어진 본 건물은요. 앞에 4m, 6m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채광, 전망이 굉장히 우수한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로서 현재 보시고 계시는 사진은 실사진인데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이 오피스텔처럼 빌트인 옵션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5층 중에 4층의 로열층으로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서 3베이 구조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본 CCTV라든지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들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요. 시공사에서 체계적인 사후 관리까지 약속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지방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걱정 없이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매매가 3억 5천만 원으로 전세 시에 전세 3억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2천에 13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대출 가능 금액 2억 4천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월세 시에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점 체크해 봐야겠죠. 어떤 점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곳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에게 꼭 맞는 그 재무 설계는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임장 작업 통하셔서 직접 꼼꼼히 살펴보신 이후에 결정해 보시라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자, 마지막 부동산 정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송파구 방이동 가볼게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몽촌토성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 4월 말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역시나 먼저 입지 여건부터 봐야겠죠. 방이동의 입지적인 여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송파구 방이동 지역입니다. 본 물건은 8호선 몽촌토성역 도보 5분, 6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5호선 방이역 또한 도보로 7, 8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18년도 말이 된다면은 9호선 황금 노선이 바로 내 집 앞에서 개통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지 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망 잘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물건지 우측으로 보시면은 10차선 도로 송파대로와 함께 올림픽대로와 이 송파대로 모두 다 잘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건너편에는 수서 SRT 노선이 개통했습니다. 이제는 용산과 서울역을 가지 않더라도 광역 전철들, 철도 노선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에서 10분만 걸어가시게 되면 얼마 전에 개장을 한 제2롯데타운과 더불어서 문정동 법조타운과 가락시장, 그다음 문정동 법조타운과 동남 유통권 단지 등 많은 개발의 벨트라인으로 묶여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 다 학군들 정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내 집 앞 올림픽공원을 내 집 앞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는 벚꽃이 만개합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석촌 호수까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 분석해봤고요. 송파구에 예정돼 있거나 개발 중인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예, 강남 3구인 만큼 첫 번째 마이스 산업단지 빼놓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마이스 산업단지, 이 삼성에서 코엑스까지의 전 구간을 국제 업무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스포츠가 개설된 마이스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122만 명입니다. 계속해서 본 물건지 주변으로 고퀄리티의 직장 임초 수요가 증가한다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막 개장이 했습니다. 제2롯데타워의 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롯데타워가 개장을 됨으로써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1천억 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하더라도 2만 1천 명입니다. 본 롯데타워의 개장으로 더불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 계속돼서 유입되는 인구들 바라볼 수 있다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얼마 전 또한 3월 달에 문정 법촉다우가 입주했습니다. 이 동남권에 있던 동부지법에 있던 동부지법과 지검이 입주함으로써 계속해서 고퀄리티의 임차 수요를 받아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연말거래 미래형 지식인 센터까지 들어옴으로써 이 상주 인구만 3만 5천 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2만 명을 넘습니다. 계속해서 본 물건지 주변으로 고퀄리티의 임차 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노후화되었던 가락시장은 지금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이 50% 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완공이 된다면은 5개의 그 업무동과 더불어서 판매동, 업무동으로 둘러싸질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서 SRT의 개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편리하게 광역권, 지하철, 철도 노선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내 집 앞에 2, 3분 거리에 9호선 황금 노선이 개통된다는 점, 직접적으로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9호선이 개발 호재입니다. 바로 내 집 앞에서 개발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 돌리시고요. 이제 건물 봐야 될 것 같아요. 준공 곧 완료가 되죠? 네, 본 매물은 선분양 매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준공이 얼마 남지 않는 4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두 눈으로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사진 실사진입니다. 내부 풀옵션 강남 3구에 어울릴 수 있는 고급 자재로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외부에 무인 택배함은 한 가구당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신경 써서 지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 내 집 앞입니다. 아이들 키우기에 정말로 좋은 환경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본 매물 매매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5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2,500만 원의 소액 투자, 갭 투자가 가능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금리 시대에 월세 선호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5,500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가격 정보까지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어떤 점을 좀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리 소액 투자로 가능한 매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자신에게 맞는 지역인지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인지 한 번 더 꼼꼼히 따져 가신 후에 투자하시는 습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척도를 기르시기 위해서는 본 부동산 가이드 꼼꼼하게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부족하시다는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꼼꼼한 상담 후에 투자하시는 습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공을 코앞에 둔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자세하게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오늘은 강남 3구 돌아봤습니다. 송파, 강남, 서초 자세하게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갑진부동산연구소의 박진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